반야바라밀의 실제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에게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 글을 풀이보도록 할게요. 사리불, 색보리공, 홍불이세, 색적시공, 홍적시세, 수상행식, 역부여시. 처음에 사리불이 등장하죠. 사리불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리불은 고타마 시타르타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데 가장 지혜가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리불은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를 대신하여 설법도 많이 했다고 해요. 보통 사리부라 이렇게 누가 불렀을까요? 사리부라 부르면서 설법 해준 이가 누굴까요? 고타마 시타르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자재 보살이 사리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라 하죠.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이가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뭔가 효과를 노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와 반야신경을 쓰는 다른 이죠. 그래요. 관자재 보살이란 것은 이제 반야신경을 쓴 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싫으니까 관자재 보살을 등장시킨 거죠. 그래요. 근데 반야바라밀은 어때요? 이제도 언급했던 반야바라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수없이 많아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죠. 근데 반야바라밀이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생각하면 고타마 시타르타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반야신경 쓴 일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같은 인가요? 다른 인가요? 같은 이죠. 관자지 보살이 반야 바라밀이 되는 거죠. 부처가 되고 반야신경을 쓴 이도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리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효과를 생각하고 적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근데 뭐 짧은 글을 쓰는데 뭔가 의도를 가지고 넣었겠죠. 의도가 있었다면 뭐 이것 외에는 뭐 별달리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즉시공 공즉시세. 색은 곧 공이었고 공은 곧 색이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했어요. 수상행식 역부여시는 이제 수상행식은 이와 같다 했으니까 앞에 이치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좀 풀어서 보면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풀어서 이제 한 끼 풀이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색 대신 수나 상이나 행이나 식을 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즉시공 공즉시수 되겠죠. 상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상불이공 공불이상, 상즉시공 공즉시상이 되겠죠. 그래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색수상행식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논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논리는 이제 다음을 살펴봐야 돼요. 처음에 오늘 언급하죠. 오음이라고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색수상행식을 구별하죠. 그럼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죠. 색은 수가 아니고 색은 상이 아니고 색은 행이 아니고 색은 식이 아니다. 이런 수식이 성립하죠. 또 뭐가 성립해요? 수는 색이 아니고 수는 상이 아니고 수는 행이 아니고 수는 식이 아니다. 이렇게 또 수식이 성립해요. 다섯 개가 생기겠죠. 앞에 넣을 수 있는 게 다섯 개가 있죠. 색이 들어가기도 하고 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상이 들어가기도 하고 행이 들어가기도 하고 식이 들어갈 수도 하겠죠. 이 자리에. 그래요. 그 다음 볼게요. 2단계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거는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색은 공과 같다, 공은 색과 같다, 이렇게 등식을 쓸 수가 있죠. 있어요. 그리고 그 3단계가 뭔가요? 수상행식 역부여시죠. 쭉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수 이꼴 공, 공 이꼴 수, 이렇게 쭉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한번 논리를 보는 거예요. A 이꼴 B, B 이꼴 C면 A 이꼴 C잖아요. 예를 들어서 색 이꼴 공, 공 이꼴 수면 어떻게 되나요? 색 이꼴 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색수, 이렇게 색 이꼴 수 이꼴 상 이꼴 행 이꼴 식이 되는 거예요. 다 같아지는 거예요. 논리를 보면 논리 이상이 없죠. 그냥 적어놓은 대로 한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랑 틀리죠. 1단계랑 모순이 일어나죠. 1단계는 다르다 했죠. 다 갖다 대 버리는 거죠. 모순이 생겼어요. 왜 모순이 생기나요? 뭔가 전해주고 싶은 거죠.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색수 상행식이 서로 구별되는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요? 인간이 마음 작용이 일어날 때 그런 거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반야 바라밀의 자리인 거죠. 반야 바라밀의 자리에서는 뭐라 했어요? 색수 상행식 구별 안 된다 했죠. 나타나는 것도 구별 안 되고, 어, 나타나게 하는 작용도 구별이 안 되고, 그 존재하는 작용들도 구별이 안 되고, 작용들에 의한 결과도 구별이 안 되고, 또 작용을 일으키는 존재도 구별이 안 된다 했죠. 그래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 이꼴 수 이꼴 상 이꼴 행 이꼴 식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세상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구별돼 버리는 거죠. 다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전해주는 게 뭔가요? 색수 상행식이 구별되는 자리인데 우리 마음은 구별되는데 그것과는 다른 색 이꼴 수 이꼴 상 이꼴 행 이꼴 식인 자리가 있다라는 걸 지금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런 다른 자리가 있다는 거는 고타마 시타리타도 얘기했죠. 다섯 가지 집착을 일으키는 요소의 집합이 단절된 것. 이게 다섯 가지 집착을 일으키는 요소의 집합이 오온이죠. 오온이 단절된 것 이래 가지고 고타마 시타리타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는 거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기본인 거죠. 이 정도 아는 거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뭐가 간직되어 있냐면 어, 공과 마음의 관계 또 마음속에 있는 작용들과 공의 관계를 반야바라밀 관계를 얘기하죠. 반야바라밀과 마음의 관계, 반야바라밀과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작용이죠. 마음의 작용이죠.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반야바라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과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번에 설명했죠. 색 이꼴 공 이꼴 색은 뭐예요? 결국 이제 이 얘기는 색은 공의 자리로 갈 수 있고 공은 색의 자리로 갈 수 있어. 공은 색으로 변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색은 공으로 변할 수 있고 공은 색으로 변할 수 있다. 색은 반야 바람일 작용으로 변할 수 있고 반야 바람일 작용은 색으로 변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다 마찬가지죠. 수는 공의 작용 반야 바람일 작용으로 변할 수 있고 반야 바람일 작용은
수의 작용으로 바뀔 수 있다. 수라는 작용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저번 시간에 입증해줬죠. 작용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색성량 미촉법이죠. 색성량 미촉법이 구별되지 않는 자리가 있다고 말했죠. 뜻으로만 돼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뭐예요? 뜻만 나타나는 자리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색성량 미촉법이 구별되지만, 뜻만 있으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하나의 기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색성량 미촉법, 뭐 나타나게 하는 다양한 작용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요. 색성량 미촉법은 이제 인식작용인데, 인식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하나 인식작용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기타 작용들도 그냥 뜻밖에 없으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요? 그 자리에서는, 뭐, 딱 뭐 생각하고 알고 뭐 이런, 여러 작용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하고 알고 뭐 이런 작용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이해할 필요도 없고 깨달음 같은 것도 없다는 말이겠죠. 그 자리는. 그 왜 그래요? 전지전능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요. 그건 이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의 자리니까 조금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뭐예요?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색수상행식이 반야바라밀이 변해서 된 거라는 거죠. 인간마다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 마음이 있으니까 이 반야바라밀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반야바라밀이 일부가 변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는 반야바라밀이 일부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자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예수도 했죠. 예수가 뭐 했죠. 딴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얘기했듯이 반야바라밀의 일부가 하나님의 일부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세상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하게 상수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지만 누구나 부분적으로 상수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상수멸의 경지에 이르게 해줬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거는 이제 색이 공의 작용으로 갔다가 공의 작용에서 색으로 왔다는 거는 공의 반야바라밀 작용이죠. 색의 작용과 반야바라밀 작용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들은 다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의 작용들이 변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확인해줬죠. 저번 시간에. 뜻으로 바뀌었다가 뜻이 또 색성량 미촉법으로 바뀌고 또 색성량 미촉법이 뜻으로 바뀌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고타마 시다타는 반야바라밀의 자리를 언급하죠.
반야바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아도 그런 사례를 언급하는데 관계를 얘기해 주진 않잖아요. 이 말에서 관계를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랑 이런 마음의 작용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냥 있다는 것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반야바라밀을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온이 각 작용들이 반야바라밀 작용이 변해서 된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작용들이 반야바라밀의 작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반야신경을 쓴 이가 다른 거죠. 고담 시다르타 걔네랑 다른 거죠. 새로운 게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다르진 않죠. 그 고담 시다르타 이런 견해를 알았겠죠. 그 반야신경 쓴 이도.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거죠. 다른 견해는 아니고 다른 견해인데 새로운 견해인 거죠. 관계를 얘기해 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오온이 공임을 입증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온이 뭐라 했어요? 마음이죠. 마음이 반야바라밀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것이다. 이거를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각각을 마음을 이루는 5개의 작용들 각각을 분석해 줌으로써 오온이 공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오온이 인간의 마음이 반야바라밀의 작용으로 될 수도 있고 반야바라밀의 오온이 마음이 반야바라밀에 합일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또 합일됐다가 또 다시 오온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야바라밀과의 합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그걸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럼 3가지를 전해 준 거죠. 반야바라밀은 자리가 있다. 반야바라밀과의 또 마음작용과의 관계 또 뭐예요? 반야바라밀과의 합일 이 3가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그 깨달음이 높다 볼 수 있죠. 스스로 이 3가지를 얻었으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논리는 아니에요. 아니 뭐 하고 싶은 말은 뭔지 다 알고 다 전달되는데 이 논리가 좀 부실해요, 사실은. 색이 공이 색이 될 수 있고, 색이 공이 될 수 있고, 수가 공이 될 수 있고, 상이 공이 될 수 있고 다 그렇죠. 그럼 공즉시 색이 맞나요? 아니라는 거죠. 공은 다시 바뀔 때 색이 될 수도 있고, 수가 될 수 있고, 상이 될 수 있고, 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 이꼴 색이란 말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색 이꼴 공, 수 이꼴 공 이건 되는데 공 이꼴 색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고자 하는 뜻은 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반야신경 쓴이 의도는 뜻은 다 전해지는데 사실 논리는 좀 허술한 거예요. 공은 색도 될 수 있고 수도 될 수 있고 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은 이꼴 색이 성립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뭐 그렇게 큰 그건 아니니까 그게 뭐 뜻만 전달되면 되니까 이래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색소상행식의 좀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거죠. 색은 뭐라 했어요?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생기다. 이것이 물질이 소멸이다. 이렇게 했죠. 나머지 다 작용들을 언급하는 걸로 했죠. 작용들을 언급했죠. 번역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좀 색이 이상하다 했죠. 그래서 구마라스의 마하 반야 바람일대 주경을 봤어요. 근데 구마라스 마하 반야 바람일대 주경에서는
다른 데서는 없는 문장이 있어요. 이것은 뭐 구마라습이 깨달음을 스스로 넣은 건지 아니면 구마라습이 번역한 글이 있었는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다른 반야 심경에는 이 말들이 없어요. 한번 볼게요. 색공 고무 내계상, 수공 고무 수상, 상공 고무 지상, 행공 고무 작상, 식공 고무 각상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개. 번뇌하다 무너지다. 쉽게 뭔지 안 떠오르죠. 번뇌하다 허물어지다. 잘 안 떠올라요. 색이 뭔지. 쉽게 떠오르는 걸 볼게요. 상공 고무 지상, 식공 고무 각상 이건 잘 떠오르죠. 마음의 작용이죠. 각이나 지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뭐겠어요? 지와 각은 뭐겠어요? 여기서 지는 이해로 보면 되죠. 이해. 각은 뭔가요? 깨달음, 지를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해해서 지를 얻는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뭔가요? 수죠, 수. 지 앞에는 수예요. 그럼 이걸 한번 순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색소상행식을 순서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생각할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생각할 소재. 그 수죠. 마음에서 드러나야 되겠죠. 드러난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수인 거예요. 색성향 위촉법 저번에 상수면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상은 아상 이런 거 인상 궁정상 수상을 가리고 색성향 위촉법을 가리킨다는 걸 알겠죠. 수 그런 게 있으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판단하겠죠. 작은 뭐 형태를 결정하는 거죠. 형태 결정하니까 판단한다. 그 정도로 풀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은 이제 판단하면 뭐가 돼요? 질을 얻는 거죠. 그럼 앞에 건 뭘까요? 색은 생각할 거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거리를 나타나게 하는 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뭐 심리작용이 마음에 개입한다 했죠. 생각할 때 개입하죠. 논리나 뭐 수식도 일종의 논리라 볼 수 있죠. 그 논리에 개입을 하죠. 그런 거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구말하습 있었는데 뭐 구말하습도 그렇게 뭐 깨달음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네 개, 좀 이상하잖아요. 나타나게 해서 나타나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나타난 뒤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닫는다. 인식 과정인 거죠. 인식 과정. 근데 뭐 내 번뇌하다 무너지다 막 이상한 말 많이 썼는데 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래요. 그냥 자기 생각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물체 적듯이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적어 놨는데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